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사인님은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간은 그 자신이 동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아주 오랜 세월 애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증명하는 데 쓰인 것이 바로 매너죠. 그렇다면 훌륭한 매너가 곧 선량한 마음을 뜻하는 걸까요? 다소 앙큼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습니다. 매너의 문화사입니다. 생각보다 인간의 본격적인 문명화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기실 매너라는 것은 지배층이 피지배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시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심지어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입고 먹고 싸고 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나 신체 배설물을 처리하는 행동들에 관한 매너라는 이름표를 단 지침들이 꽤나 판타지스럽고 터무니없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유럽 매너가 한참 꽃을 피웠던 이 유럽 공정 문화의 이면을 들춰내서 뭔가 품이 있고 있어빌리티한 유럽 매너에 대한 환상을 깨는데도 일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After you 출입할 때 여성을 앞세우는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 실은 중세시대에 이 문 뒤에 암살자가 숨어 있을까봐 여자 하인을 앞세웠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초대한 집의 안주인이 제일 먼저 하게 돼 있는 와인 테이스팅 역시 와인에 독을 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죠. 여성을 대우하고 우선시하기보다는 위험에 방패막이로 썼던 겁니다. 다소 잔인하면서도 성차별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과장도 매너였습니다. 손님이 돌아가는 게 아쉽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탈 말을 감춰버리거나 이 마차에 바퀴를 빼는 게 예인 지방도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18세기 에딘버러에서 길을 지나다닐 때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을 통해서 요강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을 텐데요. 의아하죠?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려한 궁전에. 당시에는 이 변기에 해당되는 이 화려한 의자가 있었습니다. 밑이 뚫려 있는데요. 그 아래 요강을 받쳐뒀던 거죠. 이런 의자들을 궁궐 곳곳에 두고 치렁치렁한 옷으로 덮어서 앉은 채로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리꾸르네는 핀란드인입니다. 북유럽 사람을 야만인 취급하면서 이 서구의 매너사를 이끌어갔던 서유럽인들의 가식적인 측면을 꼬집으려는 의도도 살짝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매너가 동물과 차별되는 행동의 통제일 뿐만 아니라 과격한 감정을 분출하거나 이 사회적인 공격성을 조절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발전했다는 관점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옷차림을 갖춰야 된다. 칭찬과 찬사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매너에 대한 지침서가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고 필독서였다는 것은 걸핏하면 화내고 칼부림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무력으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여전히 동물적인 충동성이 살아있는 사회였음을 반증합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행동 지침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이 인간다움에 관한 정의는 17세기 이성에 의해서 몸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다 라는 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개념이 급격히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감정 분출이나 무절제한 생활 태도는 오늘날 이 매너가 아닌 히스테릭의 범주에서 다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하루에도 인간이 뭐 어떻게 저래 하는 뉴스를 몇 번씩 접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과거보다 훨씬 선량해졌습니다. 적어도 중세 궁정에서 벌어졌던 이 소인증이나 정신 이상자를 광대로 꾸며놓고 막 조롱하고 비웃거나 아내나 딸을 소유물로 여겨서 함부로 폭행하고 마구 다루거나 인종차별을 일상화하거나 이 마녀 사냥을 하는 것 같은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됐죠. 인간이 점점 더 선해지고 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 틈틈이 보여지는 이 야만성은 대체 뭘까? 저자는 현실과 공존하고 있는 디지털 세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 허세를 떨고 무례하게 굴고 때로 몰려가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거, 흡사 중세를 옮겨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이 충동성과 공격성을 매너를 통해서 다스려가면서 겨우 인간다워졌나 했는데 가상 공간이 펼쳐지면서 계몽시대 이전, 아니 그 종교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절의 이 야만성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술러는 2004년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성을,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상대의 표정이나 반응이 보이지 않는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신호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은 자신이 소통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성격을 정의하고 자신의 바램이나 욕망이나 희망사항 등을 반영해서 현실과는 다른 사람을 재창조하고 역시 세계 또한 현실과 다른 세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상규칙은 무시되고 결과를 생각지 않는 이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더 위험한 건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이 집단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잊을만 하면 나타나죠. 혹시 악플들 쭉 달린 거 보셨어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얘기가 심해집니다. 원래 사람은 이 개개인이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집단 속의 일원이 됐을 때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집단이 결속력이 강하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강력한 집단일 때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연민의 감정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 행동력을 과시하는데 훨씬 더 열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들 종종 벌어지고 있죠. 이미 결정난 사건에 대해서 청원을 빙자해서 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또 이를 여론을 수렴한다는 미명하에 점잖은 척 이용하는 이 정치인들의 행각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치 분칠하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변기 위에 앉아서 상대를 속이던 이 중세의 설익은 매너와도 유사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사고력에 따라서 결정한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동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문명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결속력이 강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제는 내 의견과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유 없이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집단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압력을 가할 때는 단호하게 벗어나는 게 더 현명하겠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성숙한 문명인입니다. 현실이든 인터넷 공간에서든 함부로 으르렁거리는 야만성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격성이나 윤리성에 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세요. 고맙습니다.